안녕하십니까. 루트 모바일 이식센터 피부과 전문의 조성희 원장입니다. 저희가 초음파를 이용해서 비절개 모발 이식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모발을 비절개로 채취하기 전에 초음파 스캔을 통해서 모낭의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 비절개 펀칭을 시작하는 수술 방식입니다. 왜 초음파 스캔을 시행하느냐 하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모낭을 채취할 때, 특히 비절개를 채취할 때는 피부 표면에 올라와 있는 모발의 각도를 보고 제가 펀치를 각도에 맞춰서 삽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2 내지 3일을 삽입한 다음에 펀치를 빼고 나머지 조직을 아주 정밀한 포셉을 통해서 빼내게 됩니다. 이 모발의 각도와 모낭의 각도가 일치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사실 없죠. 너무나 섬세하게 성실하게 펀칭만 한다면 충분히 모발을 얻을 수 있는데요. 실제는 이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모발의 각도와 모낭의 각도가 이제 틀리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이 상황을 이제 충분히 인식하고 잘 펀칭을 하면 괜찮겠지만 항상 예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낭의 위치나 모습이 다르다면 일부분의 모낭은 손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상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이식의 품질은 떨어지고요. 또 똑같은 모발을 이식할 때 사용할 수 없는 모발의 숫자가 증가되게 됩니다. 이는 수술하는 병원 쪽에서나 또는 수술받는 본인들에게 둘 다 불행한 일입니다. 모발을 최소한의 손상을 통해서 충분한 양을 잘 이식을 해야 다음에 혹시 모를 2차나 3차 수술도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정밀한 피부 초음파 스캐너를 사용해서 저희가 모낭의 각도를 먼저 측정하게 됩니다. 초음파 스캐너는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어 있죠. 주로 내과 쪽에서 간, 심장 이런 쪽에 깊은 부위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피부 초음파 스캐너는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즉 내부 장기의 초음파에 비해서 발전이 느린 것이죠. 그 이유는 표면에 집중시키는 기술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부 두께가 길어야 이제 6mm 정도죠. 두피 두께가 진피가 4, 5mm, 표피는 진피의 이제 10분의 1 정도니까 최대 6mm를 넘기가 힘듭니다. 즉 6mm 이내에 아주 얕은 층을 마치 정밀하게 눈으로 보듯이 스캔하는 것은 굉장한 기술이 필요해서 당연히 피부 스캐너의 개발과 출시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피부를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스캐너를 사용해서 모낭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공여부 두피, 모발 이식할 때는 후두부와 그리고 축두부의 일부를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요. 공여부, 모발을 공급하는 부위에 두피에 있는 모발의 각도, 모낭의 각도를 이제 파악하는 것이죠. 충분히 파악이 된 다음에 모낭 채취를 시작합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왼쪽은 저희가 이 스캐너를 사용해서 측정하는 과정이고요. 옆에 보면 이 랩탑에서 이 장면이 이제 전송이 돼서 뜨죠. 모낭의 상태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모식도로 나온 것이 모낭의 모식도인데요. 제가 파란 선으로 그린 것이 모발의 각도입니다. 저희가 비절개 모발 이식을 할 때는 최대한 짧게, 즉 1mm 전후로 모발을 커팅을 한 다음에 이 모발의 각도를 보고 펀칭을 하게 됩니다. 모발의 각도에 따라 펀치가 들어가서 밑이 뽑히게 되는 거죠. 그림에도 보듯이 일치되는 경우도 있고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란 선이 이제 모발의 각도라면 붉은 선은 모낭의 각도입니다. 그림에도 다르게 되어 있죠. 실제 스캔한 영상을 보게 되면
모발의 각도와 모낭의 각도가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조사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이제 국제 모발 이식학회에서 저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모발의 각도와 모낭의 각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러한 각도의 차이를 이제 수치화해서 계산을 해보았는데, 제가 보통 모발을 뽑을 때 펀칭하는 깊이가 4mm 정도 펀칭해서 이제 뽑습니다. 만약에 이제 모발의 각도를 기준해서 펀칭을 4mm로 했을 때 모발의 각도와 모낭의 각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 펀치의 끝이 어디에 도달할 것인가, 즉 원하는 목표에 비해서 0.2에서 5.2mm 정도로 벗어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만큼 모낭의 손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오른쪽의 그림에도 보듯이 이제 파란 원통이 펀치입니다. 만약에 이 이론대로 한다면 이 푸른 선, 모발의 각도대로 펀칭을 하게 되면 그림에도 보듯이 모낭의 일부가 비껴가 있는 것이죠. 모낭의 일부를 비껴서 펀칭이 되게 되면 모낭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 모낭이 손상되면 이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모든 모낭이 다 죽지는 않습니다. 모낭이 일부가 손상이 되게 되면 모발이 이제 가늘게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낭이 완전히 절단되면 이 모발은 죽습니다. 두 개 중에 이제 하나의 모낭 중에 이제 모발이 2개에서 4개까지 나는데요. 2개 중에 하나가 절단이 되면 이 절단된 모발 때문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손상은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아까 보신 랩탑에서 띄워놓은 영상인데요. 제가 실제 스캔을 하면 이런 영상이 뜨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붉은 선이 모낭의 각도입니다. 이와 같이 모낭이 잘 보이는 것이죠.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이 모낭의 중심선을 향해서 선을 긋게 되면 랩탑에 자동적으로 각도가 뜨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36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36도가 이 부위에는 이제 적합하구나 저희가 파악을 하고 펀칭을 할 때 최대한 그 각도에 일치시켜서 펀칭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음파를 이용해서 비절개 모발 이식술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물론 한 가지 과정이 더 추가가 되죠. 그렇지만 이 추가되는 과정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낭의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은 모낭을 최대한 이식을 하게 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상처받은 비율만큼의 모낭이 이식된다면 모낭이 가늘게 나거나 일부 모발은 자라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점은 후두부에 남겨지는 모발입니다. 만약에 100개의 모발을 이식을 펀칭을 해서 이식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5개의 모낭이 손상되어 뒤에 남는 것과 10개의 모낭이 손상되어 뒤에 남는 것은 의미가 아주 틀립니다. 즉 손상된 모낭이 뒤에 많이 남을수록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남아있는 모발이 가늘어지던가 일부 모발이 소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식된 모발은 계획한 수대로 충분히 이식할지라도 뒤에 모발의 자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2차나 3차의 후속 수술에 영향을 미치고 또 기존의 모발도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피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즉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는 초음파 스캔 비절개 모발 이식술은 수술의 품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음 수술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를 할 수 있는 아주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